자,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급여가 220인데 세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200만원만 입금함, 혹은 입금한다, 혹은 3개월간 적용함 이라고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늘누수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얼마 전에 약속했듯이 저희 사업장 사장님들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이용해 먹는 그런 근로자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잘 몰라요. 제가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악필입니다, 악필. 학생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글씨를 되게 못 씁니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 거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희 사장님들 며칠 두고 보고 근로계약서 쓰지, 며칠 있다 쓰지. 그래,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뭐 2, 3일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일날 쓰세요. 만약에 내일 나오기로 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으면 면접 볼 때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하세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 며칠 안에 쓰면 된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됩니다. 뭐 2, 3일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어떠한 명목으로 2, 3일 하다 그만뒀어요. 근데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출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동청에 갈 수가 있고, 저기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출근 당일날 반드시 작성을 하십시오. 자, 근로개시일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냐 아니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그냥 쓰면 되죠. 뭐 며칠부터 이렇게 근로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습기간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은 어느 회사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 사장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 즉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습기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10%를 덜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습기간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뭐 예를 들자면 오늘부터 1년 동안 할 수가 있고 10년 동안 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을 경우는 수습기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10%를
10%를 감하고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근로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간의 정함에 있고 없고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반드시 그것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동의 여부를 함께 만들어서 체크 또는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수습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10%를 봉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법이에요. 근무 장소 또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체들은 전부 다 근무 장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근로시간이 다르죠.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명확한 근로시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한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만 근무를 시킬 수가 있죠. 8시간이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연장 근로에 속합니다. 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자, 일주일에 7일을 다 나와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돈만 많이 주시면요. 자, 5인 미만 일주일에 7일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휴일에 나온다고 하셔도 급여는 변화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은 똑같습니다. 같아요. 회사에서 정하는 시급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급대로 하루 나오는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단,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위법입니다. 자,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근로시간은 뭐냐?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사장님의 명령을 받는 그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이 자유로움이 없는 경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근로 시간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 자, 5인 이상 자,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5인 이상은 조금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주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뭐 5일이 됐던 6일이 됐던 합의 40시간만 안 넘으면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안 넘으면 되는데 하루에 8시간이 넘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주 5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에서 40시간을 채우시던가 주 6일을 해서 일주일에 6일을 해서 40시간을 채우든가 여기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자, 40시간이 넘게 되면
52시간 동안은 1.5배가 지급됩니다. 1.5배죠. 40시간이 넘어가는 모든 근로시간을 1.5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요.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시킬 수가 없지만, 자,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동의를 사전에 받으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 같은 회사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째 근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8시간. 그 다음에 하루 연장을 1시간을 더 합니다. 1시간. 즉, 다시 말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까지가,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이죠. 그래서 5시에 끝낼 수 없으니,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면, 1시간의 연장 근무가 되는 겁니다. 연장 근무. 1시간이 연장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 회사는 연장 근로가 없습니다라고 근로계약서상입니다. 이거 구도로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근무라는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연장 근로를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 나중에 되면 여기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것까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은 일단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법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근로시간을 명시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근무일, 5인 이상 근무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수가 있죠. 시간에 관계없이. 단,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인 미만은 반드시 일주일에 1일 휴무를 주셔야 됩니다. 휴무는 어떻게 휴무냐? 자,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일요일날 쉬자. 자, 무급으로 쉬어라. 이거 아닙니다. 유급입니다. 유급.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일요일날 혹은 토요일날 하루 쉬는 거는 유급입니다. 유급. 단, 여기서 말하는 유급은 주일과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휴수당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주휴일, 휴무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말하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은 같은 말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줘야 되죠. 그 주휴수당이 즉 쉽게 말하면 일주일 근무를 했을 때 주는 주휴수당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일요일에 대한 급여는 유급이라고 하셨죠? 주휴수당이 간당을 합니다.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이게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자, 근데 또 어디매랑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매랑은 뭐 식당, 옷가게 이런 데는 뭐 한 달에 하루만 쉬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합법입니다. 5인 미만은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정하면 이거 합법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자, 주휴수당을 또 따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휴수당을 또 따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요일날 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요일치를 주휴수당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사업장은 여기에 대한 급여는 다 주시고 따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로기준법에는 보면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2일에 휴일은 줘야 된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날하고 휴무일하고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자, 5인 미만도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휴무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쉬는 날입니다. 휴일. 어떤 휴일이나 유급.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5인 이상은 당연한 거고요.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쉬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유급 휴일입니다. 5월 1일 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일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인 미만은 어쩌냐? 자,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 이런 거 다 떠나서 5월 1일 날 바쁜데 나와서 같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혹은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날의 급여는 따로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로 얼마? 100%. 5인 미만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근무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일, 요일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달력의 빨간 날, 대체 공휴일 모두 휴무일입니다. 휴무일. 즉, 다시 말하면, 유급 휴일입니다. 자, 달력의 빨간 날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일요일을 제외한, 일요일을 말하는 달력이 빨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대천절, 명절, 전부 다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달력의 빨간 날의 모든 날은 휴무를 해야 되고, 유급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의 빨간 날은, 휴일인데, 급여를 주고 쉬어라 하는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대기업이 아닌 어중간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상당히 애로 상황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쓸 때는,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그 어떠한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되고, 근로자한테 합당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무효예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게. 자, 근로기준법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선출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5인 이상부터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5인 이상부터가. 제가 과거에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었는데, 자, 근로기준법 7규칙에, 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노동청에 근로감독관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사장님, 맞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는데, 10인 이상이 아닐지라도, 근로자 대표가 없는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사장님이 지세요. 이건 노동소송을 가도 사장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주일에 나오라고 할 때는, 비상사태가 있어서 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급여의 1.5배를 추가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과 서면, 구도로 말하는 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건 구도로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도로 말하는 것은 그냥 인정도 안 되고요. 그냥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를 할 때, 법정 공휴일 말하는 거죠. 법정 공휴일.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명할 때, 자, 내가 너 1.5배를 줄 테니까, 그래, 급여에 1.5배를 추가 지급을 할 테니까 내일 나와서 같이 하자. 이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법입니다. 이법이에요. 구조로 말하는 거 이법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우리는 근로를 했습니다 하면 이거 맞습니다. 이법이에요. 부당한 근무를 시키신 거예요. 사장님들 명심하세요. 구조로 내 근로자들한테 사이가 굉장히 좋아. 근로자들과 저 역시 근로자들과 사이도 좋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야, 우리 내일 비상인데 내일 하자. 1.5배 줄게. 이법이에요. 안됩니다. 이법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법에서 벗어날 수 있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근로자와 내가 내일 일하자. 이거는 이법이에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누구는 내일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근로자 대표가 회사에게 누구는 몇 월 며칠 날 이런 사유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니 회사에서는 승인해 주세요 라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날에 근무를 해야 될 만큼 그게 진짜로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었느냐,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이죠. 그래서 어느 가정집이나 어디 빌딩에서 누수로 인해서 혹은 하수구 막힘으로 인해서 지하실이 물바다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비상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비상이 아닙니다. 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가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 파손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한 동네의 물이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을 밝혀달라는 그런 연락이 오면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지역에 혹은 계약을 하고 있는 어떠한 시설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지진, 재해,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는 우리는 미리 지자체 노동청 고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합법이 되는 겁니다. 합법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는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 사장님들은 나중에 이게 참 애매하죠. 근로자들과 이렇게 됐었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봐왔기 때문에 아프니까 사랑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근로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취업규칙에 그런 조건들까지 상세하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사유가 되면 비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니 휴무일에 관계없이 나와서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때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추가 지급이 몇 배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면 합의를 받아 놓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 뭐 예를 들자면 큰 식당이 하나 있어요. 뭐 직원이 7명, 8명, 10명, 15명 되는 큰 대형 식당이 있어요. 혹은 마트가 있어요. 자, 하필이면 내일 휴일인데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어. 불가피하게 내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 이거 부분입니다. 이건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장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그냥 근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혹은 취업규칙에 그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안 만들어 놨을 때는 나중에 그게 위법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사유로 어디 거래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럴 때는 해줘라 라고 근로자의 동의를 처음부터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합법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임금입니다. 이거 임금 쓰는 게 제일로 분쟁이 많아요. 근로자들과 사업자 간에, 사장들 간에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최저 시급보다는 더 주려고 모든 사장님들이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몇몇의 근로자들 때문에 저희들 사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항상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사업장들은 사장님들께서는 근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한 가족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임금을 작성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게요. 자, 뭐 단기 알바 2, 3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달 이상, 2달 이상, 뭐 3개월 이상, 뭐 3개월, 5개월 계약직이 됐던 뭐가 됐던 모두
적용이 되고요. 자, 월급에는 반드시 지급할 총액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급할 총액이 나와 있어야 돼요. 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조금 비교적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명시할 때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이것만 주의해 주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5인 미만 같은 경우 한 달에 매장마다 다 틀리니까 보통 평균을 할게요. 평균을. 자, 200만원. 자,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 5인 미만 한 달 급여가 총 200만원이다. 이렇게만 기재해 놓으시면 이거 큰일 나십니다. 이거 안 돼요. 자, 시급. 통상시급 말하는 거죠. 시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시급이 예를 들자면 얼마 있죠? 시급 플러스 몇 시간 한 달 동안 근무한 총 시간 플러스 주휴수당 자, 이것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시급이 얼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서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얼마다.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200만원만 기재했다가는 나중에 근로자들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답니까, 사장님? 구두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다가 각종 수당 포함 이거 안 됩니다. 200만원에 각종 수당 포함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한 달에 200만원만 주겠다. 근데 각종 수당 포함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 200만원에는 시급이 얼마고 한 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자, 주휴수당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전부 다 플러스 했더니 이 금액이더라. 200만원이더라. 라는 게 반드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사원 중에 한 분이 그만두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주휴수당 안 챙겨주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우리 보면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라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 이 각종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명확한 주휴수당, 각종 수당에 주휴수당이 얼마가 붙어 있는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봐서 만에 하나 그 근로자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만에 하나 그 근로자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을 둬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월급이 220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220만원이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 같습니까? 자, 월급 220만원입니다. 월급이 220만원이고, 수술기간 3개월 있음, 그 다음에 세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 통장에 얼마를 입금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세금 이런 거 다 따라서 세금 따라서 이 단어로만 봤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 수술기간이 3개월 있고 세전이 있고 10%를 공개한다라는 이 10%까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10%를 공개한다라는 10% 공개함, 딱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 사장님들이 해석하기에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만 입금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자, 월급이 220만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세전, 그 다음에 10% 공제함. 뭐 같습니까? 자, 1번. 자, 1번. 220만원. 자, 2번. 200만원.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자, 1번 22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2번 2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저는 물론 여사원입니다. 여사원. 아침, 그러니까 최근 일은 아니고요. 된 거예요.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월급이 220만원이고 회사 입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에 3개월 있고 세전이고, 자,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10%를 공제함. 이 뜻은 저는 2번입니다. 200만원만 입금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급여가 220만원이고, 자, 수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를 공제해서 200만원만 입금을 할게. 저는 이 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로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장님, 보십시오. 이 글을 보십시오. 자,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어서 10%를 공제해서 월급을 220만원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모르니까 제가 근로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해석이 애매하더라. 나중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더라고. 그래서, 물론 모든 근로자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이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장님들. 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월급이 220만원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있고, 10%를 공제해서 200만원만 입금할게 라는 말도 맞고요. 자,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10%를 공제해서
220만 원을 입금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런 것까지 노무사들이 안 집어주십니다. 왜? 나중에 근로자들이 자기 찾아왔을 때 이런 걸로 수수료를 받아 챙겨 먹을 수 있거든. 근로자 편 사서 사업장 찾아가서 돈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짚어주셔요. 자, 반드시 급여가 예를 들자면 220만원에 220만원에 세전, 그 다음에 기간 적용하여 자,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급여가 220인데 세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200만원만 입금함, 혹은 입금한다, 혹은 3개월간 적용함 이라고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프리카 사장에서 제일로 많이 올라와요. 이게 제일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 세전이냐 세후냐, 당연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세전 세후 이런 걸 명시를 하게 되면 자, 세금 생각하고 다 하고 그거 뺀 금액을 입금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세전은 당연히 법에서 준하는 사대보험 들어가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적용한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으로 명시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로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말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사장님 말들 역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장님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해놓으시면 차후에 낭패 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제일로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구도로만 이야기는 하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재판까지 가면 다 져요. 사장님들 다 져요. 재판까지 가시면 웬만한 거 다 져요. 자, 근로감독관이 전부 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셔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근로자 편에서 해결을 해줄 거지.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불복을 하셔가지고 저는 재판까지 가려 합니다. 그러면 돈이 더 깨져요. 더 손해를 보셔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5인 이상을 말할 것도 없죠.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취업규칙에 더 상세하게 해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석을.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 영상을 편집하면 분명히 지금 1시간이 거의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쓰는 방법만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주의를 하셔도 저희 사장님들은 최대한 방어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설명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해석을 해 놓는 것은 취업 규칙이라는 걸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5인 이상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제 말이 100%다 맞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틀린 부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구독자분들께는 근로계약서 5인 미만 5인 이상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런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구독을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되고요. 이 전부터 구독하셨던 그런 시청자 구독자분들께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취업규칙 양식을 보내드리고요. 5인 이상 5인 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거 사장님들의 사업장에 글씨만 조금 바꿔서 적용을 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 이메일로 네이버 검색하면 얼마든지 다 나오죠. 메일을 주시면 구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취업규칙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을 필요 또 하신 분들은 이번에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셔가지고 다음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궁금하신 사장님들이 계시더라면 댓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해라.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적어도 저희 사장님들 방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부당해고,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노무 변호사님들 보면 진짜 여러 가지의 노동법을 굉장히 한 10분 만에 따라라라 다 이야기 하십니다.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무사님들께서는 유튜브 하실 때 간략하게 이래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해석이 전혀 없어요. 해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그 안에 내용까지 들어가서 해석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근로계약서 쓰는 요령에 지금 한 3분의 1밖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틀려지는 거고요. 5인 미만 사장님, 5인 이상 사장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같이 함께 근무하는 알바생들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하고 다들 어선도선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그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